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에서 영동고를 전담하고 있는 국어 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제 경력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압구정에서 영동고랑 청담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동구에서 배재고, 한영고, 광문고와 같은 명문고들을 대상으로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주로 대치동에서 수능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제 영동고 1학년으로서 입학을 자녀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동고 1학년 국어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특징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편성과 저에 대한 수강 후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동고의 시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제 시험지를 계속 보고, 그리고 또 지난해, 그전에도 영동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영동고만의 시험 특징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많이 설명하면 또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세 가지만 한번 골라봤어요.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라는 말은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딱 이제 1학년 올라가자마자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한 전체 국어 교과서가 10단원 정도 나오거든요. 10단원 중에서 한 2개, 많으면 3개, 이 정도까지 나가는데, 영동고는 교과서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책이 있어요. 바로 부교재라는 것이고, 이 부교재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 총 3권의 부교재를 1년 내내 더 씁니다. 즉 1년 동안 공부하는 책이 국어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교재까지 합쳐서 4권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국어 교과서에 1단원 내용은 들어가는데, 그 1단원에다가 플러스로 부교재의 내용들이 덧붙여지는 거죠. 심지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교재의 시험 범위가 잡혀요. 근데 그 시험 범위가 많을 뿐더러 그 전해 다뤘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요. 즉 매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독서가 국어 교과서 안에 독서 지문 파트가 있긴 있거든요. 이론 파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을 나중에 학생들이 쳐보면 알겠지만은 수능 독서랑 교과서 독서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사실상 어느 한쪽만 공부해서는 다른 쪽을 대비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영동은 아예 과감하게 교과서 독서를 포기해버리고 부교재에 있는 독서, 즉 모평이나 수능 지문만을 다루면서 이제 그걸 시험 범위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과는 시험 범위가 달라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는 보통 문법을 1년 내내 나눠치면서도 애지간하면 학생들이 부담이 적도록, 왜냐하면 문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편인데, 영동고는 위에 문학과 독서까지 하면서도 문법도 자비가 없어요. 굉장히 남들은 2학년 때 할 만한 내용조차도 1학년 때 미리 끌어당겨서 시험을 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밑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냥 배수로 표현하자면은 적어도 2배 정도는 시험 범위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만 많은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자체도 어렵습니다. 단순한 암기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니까 나오기는 나올 수 있는데 기껏 해봤자 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른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바로 수능형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형 문제라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수능 자체가 어떤 지문이나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고 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이니까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있죠. 다만 뭘 모르고 들어갈 수밖에 없냐, 바로 보기로서 뭐가 출제될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동주의 시를 시험 범위로서 공부를 했는데, 윤동주의 인생에 대한 내용이 보기로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윤동주 인생을 아는 학생일 수도 있고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는 학생이든 모르는 학생이든 딱히 그렇게까지 막 유불리가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독해력이 좋은 학생, 즉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머릿속에 암기만 한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글을
글을 읽고 아 동주는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이 어렵다고 하는 게 모르는 글에 대한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영동고는 내신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시험 범위 누적. 이것은 사실 1학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2학년 말에 가서 터지는 문제가 되는데 영동고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졸업할 때까지 애지간하면은 영동고 학생으로서 재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시험을 쳐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2학기가 되면은 또다시 언매를 배우게 되는데 언매가 결국에는 문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1년 동안 한번 배웠었으니까 2학년 2학기는 껌이겠구나. 절대 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하는 건 맞는데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 일단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너네 아는 거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 상기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다시 떠올리시고 좀 더 복잡하고 어렵고 심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제도 수능 스타일로 내버릴 거야. 즉 2학년 2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는 사실상 1년 반 동안 배운 모든 문법에 대한 거를 압축하고 누적해서 시험 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1학년 때 미리 문법을 마스터해 놓지 않으면 2학년 때 심화 과정을 따라가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교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권인데 문학, 문법, 그리고 독서가 있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수능 기출의 바이블, 즉 문학이 1학년 수준이 아니라 수능 수준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국어 문법이라 되어 있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책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보다 제가 보기에는 책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지문 보여드릴 건 작년 기준이지만 그것도 어려운데 올해 지문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미리 예고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시험 기출에 어떤 지문들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느낌만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런 난이도의 지문들이 나왔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문학에 나온 현대시 작품이고 백석의 고야라는 작품이었는데 두 번째 연에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날개멍석을 져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뭐 이러면서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 어님에도. 자, 일단 첫 번째로 어휘부터가 지금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 어휘인데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플러스로 어휘를 어떻게 이해했다고 쳐도 예를 들면 멍석이란 단어 저희는 알지만은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멍석이 뭔지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멍석이 뭔지 이미지부터 제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의 내용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시인데 그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미지화를 시켜주는 것, 즉 내용 이해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요 시가 지금 여기 주제어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향, 밤, 추억, 어머니, 희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향의 어머니의 희생에 관련된 다른 시인의 작품이나 혹은 똑같은 백석 시인의 비슷한 주제를 가진 다른 작품들이 연관 작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학원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작품을 다 대비를 시켜주는데 학생 혼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와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 지문 자체가 1학년 수준이 아니라 2학년 나아가서 3학년 수능 수준의 지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법 지문을 보여드릴 건데 문법은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부교재에 나왔던 문제 그 자체거든요. 잘 보시면은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른쪽은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기를 그대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내신 거예요. 다만 선지는 조금 바뀌어 있죠. 선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보기에서 기억과 니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이걸 모두 충족하는 예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밖에 안 가르쳐 준 것이고 그 예라는 거는 학원에서 추가적인 과제를 통해서 학생이 습득을 해야만 당연히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법은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올 때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독서는
이거는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쓰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예를 들면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실존적인 불안은 다른 모든 개체들과 수평적 모순 관계 속 그리고 또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절대적 존재와 수직적 모순 관계 속 철학 지문이고 딱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갓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생이 된 자녀분들은 이런 지문을 이해를 해야만 내신을 잘 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문제 실제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에서 디귿까지 여기서 나온 개념들의 밑줄을 쳐놓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기억부터 디귿까지를 다 이해해야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지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비문학 그 내신 문제는 아예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제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영동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정말 잘 내신다라고 생각했던 거라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서 이제 갖고 온 것인데 독서와 문법을 같이 섞어서 내셨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지문 아까 그 철학 지문이거든요. 여기서 특정한 단어들의 밑줄을 쳐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내는데 솔직히 괜찮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냥 단어만 여기서 끌어온 것이지 문법은 별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한 번도 문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풀 수가 있나? 소멸되어가 도대체 파생어로 생각하면 뭐지? 소멸 플러스 돼 플러스 인 느낌은 드는데 어근이 뭐지? 이런 식으로 둘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독특하면서 굉장히 잘 냈지만 학생들한테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장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실제 시험 범위를 잠깐 보시면은 문학은 총 11작품이고 교과서에서 5개 그리고 또 부교재에서 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특이하게 의문론부터가 아니라 형태론부터 먼저 나갔어요. 형태론이라는 것은 품사, 단어, 접사, 형태소 이런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품사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국어에서도 품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보통은 의문이라는 파트부터 먼저 나가는데 이 형태론부터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총 5지문밖에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지문들이 과학, 법, 사회, 기술, 철학같이 수능에서도 어렵다라고 얘기되는 지문들만 싹싹 모아놨기 때문에 5개가 한 10개 정도의 난이도가 된다.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머님들 아마 성적표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이 25점이냐. 어머니 영동고는 1년 시험을 합쳐서 100점으로 취급을 합니다. 즉 4등분을 해야 되니까 각 시험은 25점이 만점인 거예요. 즉 25점을 받은 학생은 굉장히 잘 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가 전혀 없어요. 30문제가 오로지 객관형으로만 나옵니다. 이거는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모르면 찍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소거법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점으로는 객관식으로 변별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뭐 비교 분석하라 그것처럼 선지 자체의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부터 문법까지 총 30문제 중에서 문학이 절반이고 나머지를 문법과 독서가 나눠 가지고 있는데 문법은 6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문제 그러면 과감히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2학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법을 다 마스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기 문제가 3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보기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신 대비해서 저희 학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3개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저희가 최소한 내신하는 동안에는 이 학교가 화법과 작문을 내신 범위로 따로 잡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보통은 잘 안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재에 화작 부교재 아예 안 쓰기 때문이에요. 문학, 문법, 비문학을 정말 퍼펙트하게 볼 것인데 문학은 연계 작품까지 완벽하게 볼 거고요.
되고요. 그리고 또 문법은 저희가 이미 예비고일 과정에서 선행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까지, 실제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용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무조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영역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로 곧 내신 공부가 결국에는 영동고는 수능 준비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정시를 이제 좀 더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신도 내신이지만은 정시가 커지면은 그건 곧 기회니까 정시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내신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성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특히나 이미 겨울방학은 지났지만은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때 나올 문법, 주로 중세문법에서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중세문법을 중점적으로 미친 듯이 파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어떤 보기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가 크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선생님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를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즉, 매 시험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영동고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수업을 할 때 절대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떠들지만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 혼자 말을 하는 편인데, 저는 설명에조차도 원래는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학생들과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대답 안 하면 어쩌죠? 대답을 하게끔 클리닉 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클리닉은 거의 1대1 형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응용을 했는지 물어보는 수업이 되고, 그리고 또 질문을 제가 많이 하고, 또한 테스트는 매주마다 누적이 되면서 끊임없이 확인과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마다 개별 채점 그리고 오답 관리를 하면서 학생이 수준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문법을 많이 못한다 하면은 클리닉 때 좀 더 문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동고 반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토요일 저녁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반이 있는데요. 9시 반에 끝난다고 그때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9시 반부터 보통 10시 정도까지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시험을 치고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시간 반 정도의 진행 시간이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클리닉 시간이 있는데, 클리닉은 평일날, 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클리닉을 못하는 학생만 한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는데, 보통은 저는 애지간하면은 모든 학생들을 다 클리닉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지 실제로 제가 보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클리닉 시간에 잘하든 못하든 불러서 확인을 할 거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주말에 수업 앞뒤로 이제 와서 또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이제 학교 학생들이 저에 대한 수강평을 좀 남겨줬는데요. 뭐 나쁜 것도 써달라 그랬더니 나쁜 거는 거의 안 써주고 좋은 것만 정말 많이 써줬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예, 그래서 좋은 점 같은 경우에 뭐 재미있다, 쉽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또 재미있고 유쾌하게 수업하시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크셔서 잠이 안 온다.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마이크를 뚫어버리는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잠이 안 온다라는 평가가 정말 많고 재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문학 수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루하지 않고 집중이 잘 되고 유쾌하다. 예, 수업할 때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재밌게 설명하는 편이고, 이건 제가 감동을 좀 받았던 내용인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문법을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문법 어려운 걸 어떻게 해결할지 열심히 노력해 본 결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공부 방법은 좀 달라야 되는구나. 그걸 느껴서 수업에도 적용을 하는 편인데, 어떤 학생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학생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수업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학생이 딱 두 글자 썼는데 장발. 요거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제 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아이덴티티이기도 해서 이건 조금 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동고 대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예, 학생들이 꼭 학원에 와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재밌게 듣고 또 그리고 또 영동고 내신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과 그리고 일종의 방법, 해결 방법을 저한테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의 신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